안녕하세요. 제가 젊은 날 점을 보러 다니면 말려눈이 참 좋다고 했는데 그 점쟁이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인 건지 저는 말려눈이 그리 좋지 않네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놈한테 버림받기나 하고 이제 정말 세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헛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못난 얼굴이라 35이 되어서야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해에 첫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2년 뒤 금쪽 같은 딸을 낳아 남들처럼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10년도 되지 않아 아내는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낮이면 일을 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며 정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시간도 없이 빠르게 흘러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도 제 시간을 갖게 되어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물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이 되었을 무렵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게 느껴져서 몇 날 며칠 술만 먹으며 지냈어요. 딸아이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아들과 저 둘뿐이었죠. 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일은 내려두고 좀 쉬는 게 어떠세요? 이놈아,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쉬면 어떻게 해? 너는 취업도 못하고 있지.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말씀처럼 저 공무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볼까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네가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라면 100번 도와주지. 그런데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도 남들 하는 만큼 나오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지각하고 수업 빼먹고 하던 식으로 할 거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아버지가 평생 읽어온 자산이다. 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지가 믿어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은 둘째 딸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겼고 그렇다 보니 수업을 빼먹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출석 일수도 겨우겨우 맞춰서 학점에 맞는 대학을 보냈을 정도로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이 첨가물 가게였어요. 대학도 그저 성적에 맞춰서 간 거라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 준비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쉽게 그만둘 만큼 장사가 하고 싶다는 거죠. 전 그래도 가업이라 생각하고 이 장사를 유지만 잘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월급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니 잘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녀석과 함께 가게에 나갔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아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맡겨두고 나니 새삼 자식이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리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다 보니 사실 아들 녀석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지만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늘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기에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언제라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가게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제가 불시에 가게를 방문했을 때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가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매장 내부는 과일과 야채들이 다 썩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옆 가게 사장에게 물었더니 되려 저를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김씨, 이제 몸은 괜찮어? 사고가 크게 났다면서? 사고?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야? 작년에 다친 내 다리? 아니, 지난달에 크게 사고가 났다고 자네 아들이 그러던데? 큰 수술한다고 하면서 요 며칠 병원 간다고 일도 안 하더라고. 우여곡절이 허! 참 많았어요. 내가 사고가 나?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도 아들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런 아들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런 아들과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너 가게도 안 나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고가 난 거였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그따위로 장사를 해?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맡겨둔 줄 아냐? 꽤나 잘 성장을 아니 해나가고 그게 있었죠.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권에 아버지 접어들고 사실은 나서 제가 저는 요즘 일이 좀 남자친구에게 있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길래 수진아, 매일 이렇게 지내는 내 거야? 인생에 어디 이제 드러나 너 같은 보자. 여자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저한테 나랑 여자친구가 결혼해 줄래?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지금 그 임신을 자리에서 해서 많이 승마를 예민해요. 양가 부모님도 뭐?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네 나이가 보내는지 몇인데? 다 아셨기 때문에 아니 그 바로 여자친구는 허락을 해주셨죠. 괜찮고? 그 뒤로는 괜찮기는 나름 한데 순탄한 가정 아래 집이 좀 식까지 힘들어요. 마칠 수 있었어요. 일단 매일 5년의 붙어서 연애를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있긴 한데 2년의 간호, 힘드네요. 또 그다음 2년이 넘는 시간 당장 동안 안정된 남자친구가 직장도 없는 사업을 아들에게 하면서 덜컥 아이가 안정권으로 생겼다는 들어오기까지 사실은 기간을 합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거의 10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되었어요. 저는 우선 10년 아이는 동안 낳아야 하니 우리는 집에 연애를 인사부터 했고 오라고 재촉을 결혼으로 했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후로는 아들은 이제 여자친구를 행복한 집에 일만 데리고 남을 줄 왔어요. 알았어요. 여자친구 그런데 나이는 20살 사람은 중반이더군요. 역시 좋을 때가 있으면 그 어린 힘든 나이에 때, 덜컥 슬픈 아이를 때가 임신한 돌아가면서 모습을 온다고 보니 하죠. 아들 가진 부모로서 중간에 미안한 마음이 남편의 사업이 앞섰습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가진 건 꽤 없지만 어려운 시간을 저희 보내야 집에서라도 되는 함께 때가 살더라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낳고 그때 싶다며 남편은 결혼을 많이 시켜달라고 힘들었는지 하더군요. 하루하루를 결국 술만 부랴부랴 마시면서 2달 지냈어요. 만에 아들 녀석의 결혼식을 여보, 하게 또 술 되었어요. 마셨어? 아들과 문제가 있으면 며느리는 해결할 제가 생각을 살던 해야지. 집으로 들어와서 왜 살게 자꾸 이렇게 되었고 술만 마시는 저는 거야? 임신한 며느리가 화장실도 편하게 쓸 수 몰라. 있도록 난 이미 화장실이 망했어. 달려있던 큰 다 안방을 끝났다고. 흔쾌히 다 내어주고 때려칠 거야.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해 결혼 빠진 후 2달이 사람이었어? 지나도록 그 며느리의 어려운 배는 시간도 불러올 다잘 생각이 보냈으면서 없었고 왜 저는 이래,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혹시 그딴 거 알게 영양이 뭐야. 부족한 게 아닌지 저리 가. 물어보게 되었죠. 하라고. 아들은 사뭇 남편이 망설이더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임신 초기라 저한테까지 병원을 자주 막대하기 갔었는데 시작했어요. 결혼 직후에 그것 때문에 아기가 심장이 뛰지 하루하루를 않는 걸 눈물로 알게 지새웠습니다. 되었다고. 아무래도 이때 저도 결혼 힘든 준비를 시간을 하면서 보내면서 몸이 극심한 자꾸 피곤해서 스트레스로 그랬던 것 한번 같다고 유산까지 하더군요. 겪게 되었네요. 그 마른 몸으로 얼마큼 힘든 아이를 시간을 지키지 보냈는지 못했다고 생각할 짐작이 며느리가 가시겠죠. 걱정이 되어 저는 그때는 저도 이후부터 모든 걸 며느리가 놓고만 좋아하는 싶었습니다. 음식에 갖고 아마 싶어하던 운동화 남자친구였던 등등 시절에 남편을 이것저것 간호하는 챙겨줬어요. 것보다 이때가 더 힘들었던 것 며느리도 같아요. 이런 제 마음을 하지만 알고는 사람은 또 늘 완전히 고맙다며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서툰 법은 솜씨로 없더라고요.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원래부터 남편에 그렇게 대한 기대가 2년이라는 컸던 시간이 저희 시댁은 흘렀네요. 온 가족이 저는 다 그동안 뭉쳐서 아들이 소홀히 하던 사업 장사를 자금을 다시 정리했고 마련해 아들도 지인의 우리 공장을 부모님까지 다니며 다 성실히 해서 일을 하고 대출이나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모아 아등바등거리며 가족 사업으로 일을 하러 해서 다녀봐야 남편의 사업에 힘을 30도 안 실어주었고 된 나이로 다시 버는 자리를 월급은 잡아가게 뻔했고 되었어요. 아들 녀석에게 어느 가진 정도 거라곤 안정기에 제가 접어들기 출퇴근할 때 시작하면서 타고 다니라고 사준 남편도 다시 소형 정신을 승용차 한 차리고 대뿐이었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술을 한 잔씩 그 하며 뒤로 아들 저는 녀석과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에 대한 집안일에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념하면서 아들 조금은 녀석은 늦어진 빨리 아이를 아이는 갖는 일에 갖고 힘을 싶지만 쓰기로 했죠. 현실이 참 우리 막막하다는 둘 말을 다 많이 아이를 했어요. 너무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번 잃은 아이를 어떻게 혼자 빨리 벌어서 털어내고 엄마랑 또 애 다른 둘을 천사를 먹여 살린 기대하며 거야? 임신에 힘을 썼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가 그리고 더 저희 대단해요. 시어머니는 가까이에 살면서 그때는 저에게 열심히만 정말 잘 하면 대해주셨어요. 보상으로 돌아오던 시절이었는데 하루빨리 요즘은 손녀든 그렇지가 손자든 못하잖냐. 보고 싶으시다며 임신에 우리가 좋다는 아버지한테 약도 손주를 지어다 빨리 주시고 안겨드리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도 많이 경제적으로 만들어 부담되니까 그게 저를 너무 정말 어렵네요.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어차피 그런 제가 모습을 아버지 보면서 계속 모시고 살 참 거니까 결혼 하나를 미리 재산 좀 잘했다는 증여해 생각이 주시면 안 들었습니다. 돼요? 근데 솔직히 처가댁에 마음 갈 먹은 때마다 만큼 임신이 마음이 잘 되지 무거워요. 않더라고요. 가진 병원에서 것도 하나 검사를 없으면서 해봤더니 괜히 저는 몹쓸 임신이 짓 해서 조금 힘든 결혼 먼저 한 것 케이스라는 같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늘 되었어요. 주눅이 들어요. 처음에 사돈 아이를 내서 가지게 그러더냐? 되었던 건 정말 기적적인 그런 건 아닌데 일이었다면서 제 스스로 의사도 가요. 그때 낳았으면 솔직히 더 와이프 볼 좋았겠다는 때마다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하지만 하나 그래도 있었으면 요즘은 애도 빨리 자연 갖자고 할 임신이 텐데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 갖는 것도 미루게 되고 와이프는 첫애를 마음에 묻어서 둘째를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남자니까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한 끝에 8억이라는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결정하고 같이 장사를 했던 주변 상인을 만나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증여하기 전에 효도 계약서인지 뭔지를 꼭 쓰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걸 써서 뭐하냐고 제가 되려 이야기를 했더니 아는 지인이 저처럼 먼저 증여를 하고 자식들이 입을 싹 닦았다고 하는데 그제야 덜컥 걱정이 되더군요. 다행히도 아들 녀석은 흔쾌히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항목은 함께 상의하며 쓰기로 했죠. 아버지 김병기는 아들 김성찬에게 8억 원을 증여한다. 아들 김성찬은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부양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버지 김병기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지역 내 거주 시 주 1회, 타 지역 거주 시 한 달에 1회 방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된 재산은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솔직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서 항목을 작성하긴 했지만 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들은 서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고 아들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더니 제 아들이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평소와 같이 지내더니 셋째 달부터는 하는 행동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임신을 하면 오감이 예민해진다고 하니 혼자 방에서 아들 녀석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었고 며느리가 외출을 했을 때 거실에 잠시 나가거나 씻을 수 있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아들 녀석도 며느리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면 더럽다, 냄새 난다고 하며 며느리와 속닥거리며 저를 피했고요. 저는 딸아이가 집에 오는 날만 겨우 밖으로 나가서 아들 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오빠한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미안해서 딸아이한테는 상황이 이렇다는 말도 못했고요. 처음에는 아들 녀석에게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화장실이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제가 왜 잘 부양하기로 했는데 나를 더러워하고 짐처럼 여기냐고 했더니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저에게 치매가 아니냐고 하며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더러 잠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더러 요양병원에 가 있으라니. 지금 사는 집에 아기방도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 좀 할까 해서요. 우리는 처가댁에 가서 며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요양병원에서 지내달라는 거죠. 왜? 집이 어때서 뭘 건드리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집이 지어진 지 좀 되었다 보니 매캐한 냄새가 좀 나서요. 애기 태어나면 피부랑 다 예민할 텐데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아버지도 손주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버지 안 데리고 올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계약서 있어서 저 아버지한테 흠 잡힐 일 안 해요. 그래, 그렇지.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예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보고 그래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게 다 아버지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했고, 저도 한 달 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준 요양병원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어느 산 입구를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먼 곳이라 저는 당황했고, 아들은 본인이 아는 의사가 이 병원에 있다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병실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한참을 멍하니 보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귀찮고 냄새나는 아버지를 이만큼 모셨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남은 인생 편히 쉬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나랑 계약서 쓴 거 잊었어?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증여해 주신 돈은 아버지가 그냥 저 주신 거잖아요. 너 계약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돈 다시 받아낼 거다. 난 이거 용납 못해. 계약서? 아버지는 물건을 너무 함부로 놔두는 버릇이 있어. 그거 내가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뭘로 증명할 건데? 그냥 나한테 증여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온다니까? 부득이하게 집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갈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무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간호사들이 왔고, 아들은 간호사들에게 제가 치매가 있어서 공격적이고 망상을 한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병원에서 2주 정도 머무르며 치매 검사를 비롯한 치료를 했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병원 직원들이 아무도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청소를 하는 아줌마에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번호를 외우고 있지 못해서 저는 결국 딸이 일을 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제가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딸은 열일 제쳐두고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는 어쩌고 혼자 있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다. 일단 나랑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 괜찮은 거야, 아빠?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내가 가면서 다 이야기해 주마. 내가 정말 미안해서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버젓이 지내고 있을 제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소포를 받았는지 며느리가 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 뭐고? 하양 소송장에 증여 취소 소송이요?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저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보내둔 것 뿐이니까 나중에 법원 출석이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 남편 그 소포 보고 실신해서 정신도 없거든요. 이것도 살인 미수 아니에요? 어쩌자고 이런 걸 소포로 보내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들은 제가 보낸 소포를 확인하고 그대로 실신을 해버렸다고 했고, 다음 날 딸아이의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소포로 보낸 건 며느리가 말한 대로 2개의 소송장과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으로 제 아내와 갓난아기,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아들의 친부이자 아내의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이었고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입양한 아들까지 파양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건 뭐야? 내가 공사 다 끝나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소송이라니, 증여 계약을 해지한다니. 그래서 그 집은 공사를 하고 있긴 하냐?
아니, 업체를 찾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이야. 됐다. 나는 너 같은 아들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각자 인생들 각자 살자. 나는 너한테 증여한 거 다시 다 돌려받을 거고 내 호적에서 너도 지워버릴 거야.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거기 같이 들어있던 사진을 못 봤냐? 미안한데 나는 그동안 하자. 정말 너를 내 자식같이 어차피 너도 다 키웠고 완치됐고 내 자식보다도 나도 더 이제는 너를 너랑 챙기면서 더못 살겠어. 키웠다. 미안해. 혹시라도 네가 말도 나중에 안 알고서 되는 일이 부당한 하루 대우 사이에 받았다고 다 벌어진 걸 생각하지 보면서 않을까 해서 저는 곧바로 처음 한강으로 달려갈 내 뻔한 아내를 걸 만났을 꼭 때 참았습니다. 갓난아기인 널 그리고 안고 더럽고 시장에서 자존심 일을 상해. 하고 저도 있었고 더 이상 이들과 그 같이 모습이 살고 안쓰러워 싶지도 챙겨주다 않았고요. 보니 그래서 정이 저는 들어서 곧바로 나와 결혼을 합의해서 하게 이혼을 되었다. 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이 자리를 너는 내 준비했다던 자식이 아니었단 3천만 말이야. 원도 한 푼도 아내는 남기지 않고 재혼을 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너를 입양하기를 그깟 바랬고 몇 푼 안 되는 아내 돈이라고 아이니까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입양하는 것에 그거라도 찬성했고 보상이랍시고 받아야겠다는 내 아들로 생각했죠. 우리 집의 장남으로 그 뒤로 키웠어. 정말 많은 시간을 너를 방황을 했어요. 입양하면서 하지만 나는 내 우리 집에서 인생을 내쳐지게 이대로 포기할 수 되었고 없다는 결론을 나에게는 가지게 되었고, 오롯이 그 내 뒤로 아내와 7년 너 동안 그리고 독하게 우리 막내딸이 마음먹고 전부였는데 정말 악착같이 너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도 복성공에서 뻔뻔할 수 보란듯이 있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럴 리가 그렇게 없잖아요. 돈을 모으고 제가 대학 친자식이 공부에 아니라니 여기저기서 아무리 화가 투자를 나도 받아 그건 좀 투자 회사를 심하세요.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비록 정말 공동 파양까지는 대표지만 하지 않으려 저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가 돈에 대표라는 눈이 멀어 명함을 갖게 된 내가 것 죽고 같다 나면 네 뿌듯했습니다. 동생한테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 지난날의 안 돼서 아픔, 과거가 내 가만히는 못 조금씩 잊혀지는 있겠구나. 것 같더라고요. 더는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사업도 나중에 작은 법원에서 투자 회사를 이야기하자. 시작해 점점 아버지, 번창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몇 년 뒤 한 번만 정말 용서해 주세요. 기적처럼 저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저는 있는 그런 순간이 아들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딸의 집에서 저와 같이 사업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있던 대학 동기가 그런데 어느 말도 날 안 되는 갑자기 일은 주소 하나를 여기서 끝이 건네주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출근을 여기 했을 한번 시간에 가봐. 저는 집으로 재미있는 가서 일이 있을 아들과 거야. 며느리의 짐을 가서 제대로 밖으로 한번 던져버리려 먹여주고. 했는데 집 무슨 안에서 소리야, 대화 그게. 소리가 들리더군요. 뜬금없이. 가보면 이제 알아. 어떻게 할 내일 거야? 오후에 약속 우리 시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쫓겨나는 거라고? 바로 가서 만나봐. 우리 아버지 정에 공기에 약한 거 뜬금없는 알잖아. 소리에 손주라도 저는 이해할 걸고 수 없었지만 넘어져야지. 평소에 노인네 싫어하는 소리를 손주는 하는 보고 친구는 싶을 거 아니라 아니야. 당일 그래서 약속 말인데 장소로 나갔습니다. 우리 정말 애기 가질까? 그리고 놀랍게도 미쳤어? 거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난 마주치지 애 않았던 싫다고 시댁 말했잖아. 식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당신 말 하나 믿고 심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약속 장소에서 결혼하고 내가 만나야 몇 할 년이나 이들도 당신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수발을 들었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나 약속 당신이 시간이 다 정말 돼서 재산도 공기에게 못 문자가 받고 왔거든요. 호적도 파이면 가면 이혼해 버릴 거야. 니네 전 시댁 알겠어? 사람들 모여 있을 거야. 괜히 네가 과일 만날 가게 사장이네 사람들이니까 어쩌네 제대로 거짓말만 한방 해서는. 먹여봐. 이게 미안해. 무슨 드라마 같은 나도 일일까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게다가 그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내가 있었기에 계약서는 제대로 한 태워버렸는데 방을 먹여주라는 건지. 능구랭이 같은 노인네가 사본을 여기는 따로 네가 놔뒀을지 어쩐 일이냐?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어쩐 일이긴요. 일하러 왔죠. 그런 핑계 필요 없고 저는 당신이 그들을 망친 보자마자 거니 당신이 곧바로 책임져. 저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 그들은 이야기를 저의 듣자마자 명함을 보자마자 두 사람 다 앞에 놀라 나타나서는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아들놈의 머리채부터 잡아뜯기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왔죠. 처음부터 아들놈이 며느리를 아니, 임신시켰다고 네가 하지만 여기 않았어도 회사 대표라고? 이렇게 꼬이진 네, 않았을 일이니까요. 제가 여기 회사 대표예요. 결국 이 놈팽이 말도 같은 안 놈이 돼. 애 핑계로 내가 여기 편하게 대표를 살아보려고 직접 만난 적이 결혼의 있는데 재산까지 공동 가족의 정이 대표예요. 그리웠던 저는 제 사업 파트너가 손주라도 생긴 줄 만나셨나 알고 본데 이것저것 저도 바보같이 엄연히 퍼주기만 여기 회사 했네요. 대표입니다. 아들은 그런데 저희 저를 회사는 바닥으로 무슨 일로 밀쳐내고는 찾아오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찌질하게 아들이 놀라움을 나가자 감추지 며느리도 못하고 있던 뒤따라 전 남편이 나가버렸고 저에게 매달리듯 저는 빈집에서 이야기를 혼자 아들 내외 짐을 수진아, 모두 집 밖으로 아우,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너여서 저는 정말 마음 다행이야. 약해지지 않게 우리 회사가 빠르게 좀 소송들을 많이 준비했고 어려워졌어. 법원에 출석까지 사업 해가며 투자금이 좀 많이 두 소송을 필요한데 진행했어요. 지금 이걸 감당해 줄 수 있는 법원에서도 회사가 너네밖에 아들이 없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제발 점을 부탁인데 인정해서 우리 좀 저는 도와줘. 결국 증여한 안 그럼 재산을 다시 우리 다 부도나. 돌려받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 알지? 그리고 온 아들도 식구들 긴 돈 소송 여기 끝에 다 들어가 결국 있어. 파양을 우리 했고요. 알거지 된다고. 이제 저에게는 딸 한 그래? 명뿐이고 그거 그 잘 딸과 됐네. 함께 집에서 그럼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네 뒷바라지하며 지금도 유산에 아들은 암에 집으로 찾아와서 온갖 무릎을 고생이랑 꿇고 고생을 다 용서를 나를 해달라며 뭉쳐버리고는 울고 빌고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버지, 그랬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 제가 그 내가 여자한테 다 홀려서 미안해. 어떻게 어쩔 됐었나 수가 봐요. 없었어. 저 그 알잖아. 여자랑 이혼하고 오는 길입니다. 모르겠는데? 제발 저 어머니, 좀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설명해보세요. 제가 저한테 이해를 할수 가족은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버지뿐이에요.
미안하다. 아유, 이 왜? 이야기 어렵겠지. 집도 돈도 없는 하지만 너랑은 이번 한 더는 번만 못 용서해주고 살겠다고 좀 하든? 도와줘. 내가 다리도 죄송한데 쩔뚝거리며 살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는 일도 없으니 그렇게 그동안 만만해 받은 수모가 보이더냐? 너무 억울해서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이 수진아, 우리 가족 내가 밥 이렇게 벌어 먹여 빌게. 살렸어. 제발 좀 부탁할게.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이번 아니라고. 투자만 해주면 키워준 우리 사업 은혜도 아이템 모르고 완전 성공할 돈에 수 있어. 눈이 멀어서는 진짜야. 부모도 내팽개쳐? 다 갚을게. 나 살아있을 내가 때 널 어떻게 내 재산 믿고. 다 쓰고 죽을 나 거다. 이제 당신 아니, 부인 아니고 죽더라도 사업가야. 사회에 싹 다 한원해 내가 버릴 결과가 거야. 뻔히 보이는 왜? 투자를 왜 해야 내가 하는데? 못할 것 같아? 또 잘 되고 나면 아버지, 계속 입 닫고 손 너무 씻을 줄 흥분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마음 가라앉히시고 아니야, 천천히 안 얘기 그럴게. 나눠요. 절대 안 제가 그래. 앞으로는 정말로 잘할게요. 아니, 못 믿겠어. 재산도 탐내지 않을 나도 테니까 미안한데 다시 이번 아들로만 투자 못 해줄 것 받아주세요. 같네. 어디 한번 난 내 인생 너 같은 망쳐놓고 아들 둔 적 없으니 너도 니네 썩 엄마도 이 집에서 나가. 가족들도 싹 다 망해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매몰차게 커다란 이야기를 바구니에 해놓고는 굵은 왕소금을 그들이 저에게 잔뜩 그랬던 담아서 것처럼 아들의 뒤도 몸에 안 뿌렸습니다.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나와 재수 버렸습니다.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전 남편과 전 곧 시어머니는 이 집도 팔아버릴 회사에까지 테니까 찾아와서 다시 널씬도 하지 울고 말고. 무릎을 꿇고 난리도 지금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집을 팔려고 동기에게 부동산에 들은 내놓은 저와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사업 계약서를 아이템으로 복사해 하나 두지 구상을 않았거나 해서 여기저기 아들 말만 투자금을 믿고 다 끌어모아 요양병원에 시도를 계속 했지만 누워 있었다면 결국 실패를 했고 제 전 두 재산과 번째 아이템을 학지까지도 내놓게 되면서 어떻게 제 되었을지 동기를 찾아가게 상상만 된 해도 거였더라고요. 끔찍하네요. 둘 다 정말로 저와 아들은 마찬가지로 며느리와 이혼을 선후배로 했고 얼굴을 아는 각자의 사이였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부모님들이 하더라고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서로가 제 사업 피해자라고 파트너인 주장을 친구를 찾아간 했다는데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투자금을 딱 비슷한 불법할 인간들끼리 만나서 목적으로요. 결혼을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의 모든 상황을 저는 다 너무 들어서 호되게 알고 있었던 당해서 저의 동기는 딸에게는 미리 곧바로 증여를 하지 저에게 않을 복수할 생각입니다. 기회를 주었고, 저희 혹시 쪽에서 투자를 저처럼 하지 미리 않으면 증여를 생각하는 그쪽은 분들이 완전히 있으시다면 부도에 망해버리는 상황이었기 안전장치를 때문에 잘 제대로 해두고 한 방을 먹일 수가 자식들 있었던 너무 믿지 거였죠. 말라고 전하고 싶네요. 모든 게 현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지금까지 만큼의 제 상황 긴 속에서 사연 저는 들어주셔서 속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도 그들은 결국